이 자료가 이완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03년 12월 31일자로 재산 신고를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4인 간 채무 증가 5억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 4인 간 채무 5억 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이 4인 간 채무 5억 원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끝나가도록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은 바 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이 4인 간 채무 증가 5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5억 원은 도곡동 타워 팰리스의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빌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채권자는 당신의 처남댁 김영랑 씨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5억 원을 언제 상환했는가를 물으니까 2004년도에 2억 원, 2005년도에 나머지 3억 원을 변제했다, 갚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신고할 당시에는 반드시 예금으로 5억 원이 신고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를 봐도 예금 5억 원이 없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예금은 1,077만 2천 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 장남, 차남도 어디를 살펴봐도 5억 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누락되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완구 후보자는 머뭇거리다가 뒤에 실무자가 지원해 주는 대로 국회 사무처로부터 정정할 것을 지적받아서 퇴임 후에 신고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4년 퇴임 당시의 재산신고 내역입니다. 국회의원은 재임 중에도 재산신고를 해마다 하지만 퇴임할 때가 되면 퇴임 일자를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퇴임 당시의 재산신고 기록입니다. 그 재산신고에 의하면 재산 변동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혹여 이 사이에 그러니까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 정정이 있었는지를 국회 사무처에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답변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정정사항이 없었으며 당시 제출된 서류를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합니다. 정정사항이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거짓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답변을 다시 보여드릴까요? 인사청문회 당시에 있었던 속기록을 화면과 함께 뽑아본 것입니다. 제가 묻지요. 그 재산신고에 두 건의 중대한 재산이 누락된 겁니다. 하나는 5억 원짜리 전세권이 누락됐어요. 오전에 답변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전세권도 빠졌지만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받은 5억 원, 이 현금도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재산 음닉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완구 후보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이 메모를 갖다 준 사람이 당시에 제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그 후에 국회 사무처로부터 이게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나중에 정정을 바로잡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하지만 바로잡은 바가 없습니다. 명백한 허위 답변이고 거짓말입니다. 이 경위를 조금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이완구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입니다. 이 서면 답변서가 인사청문회 둘째 날 오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2004년도 재산신고상 사인간 채무 5억 원 차용증 제출, 또 상환과 차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기록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오느냐면 현대아파트 매각 후 타워팰리스 입주 전 살집이 필요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현대아파트, 요 매각된 현대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아파트를 전세 5억 원으로 임대차 계약하였음. 그 비용으로 5억 원의 사인간 채무를 지게 되었음. 이 얘기인데 현대아파트를 매각하고 타워팰리스에 입주하려고 했는데 이 자기가 살 집이 없어서 입주 시점이 차이가 나서 매각한 현대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4개월 동안 전세 들어서 살았다. 그리고 그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타워팰리스 잔금 5억 원이 없어서 전세 보증금에 묶여 있으니까 그 5억 원을 사인간 채무를 해가지고 타워팰리스 잔금을 갚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현대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이게 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인데 이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2002년 11월 28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간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 3월 31일 날 전세보증금 5억 원을 받았죠. 본인도 예금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 바로 갚지 않고 이걸 받아가지고 사인간 채무 5억 원을 갚으려고 했는데 바로 갚지 않고 왜? 불출마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바로 갚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2004년도에 1차 2억 원을 갚고 2005년도에 나머지 3억 원을 갚았다. 이게 이완구 후보자의 구도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 당시에는 5억 원을 예금으로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5억 원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금, 이것을 2003년도 12월 31일자 기준 신고서에 신고했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002년도 12월 31일자 기준의 신고에서 그 현대아파트 전세권조차 누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완구 후보자의 2002년도 재산신고 공개 목록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충남 아산에 대지가 있고 아파트도 도곡동 타워팰리스 증가 이렇게 돼 있고 현대아파트 감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자신이 살던 현대아파트를 팔고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샀다 이 얘기예요. 이 과정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건 다 생략하고 그런데 이 현대아파트와 타워팰리스 사이에 입주 시점이 차이가 있었어요. 현대아파트는 일찍 비워줘야 했고 타워팰리스는 늦게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팔았던 현대아파트에 전세를 설정하고 3개월 동안 현대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면 현대아파트를 팔았지만 현대아파트를 전세로 빌린 전세권은 이 아파트의 전세권이 표기가 되었어야 하죠. 이거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누락되었는가?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완구 후보자는 실무자의 착오로 빠졌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재산변동 신고에서도 역시 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것 5억 원이 역시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입니다.
2003년도 재산신고에서 5억 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02년도에 전세권 5억 원도 누락되었고 2003년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것도 누락되었는가? 그 자금의 출처가 수상한 것입니다. 입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의 홍종학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것이 혹시 2002년도 차떼기 대선 자금의 일부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하지 못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완구 후보자가 이 5억 원을 2년 동안에 걸쳐서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나중에 정정 신고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국회 사무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정 신고한 적 없다, 정정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류 역시도 여러분께 보도자료로 제공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공동 성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짓말이 국회에서 확인되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 하늘이 아님을 이완구 후보자는 알아야 한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지난 2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정정을 바로잡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의혹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아 정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국회에서 정정 요구해서 퇴직해서 신고했다고 하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답변은 거짓말임이 확인되었다. 다른 정부기관은 총리 후보자의 눈치를 보느라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지만 국회는 달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명확한 거짓말이 확인된 것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4년 기간 동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정정 사항이 없었다라고 명시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호기 있게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장담했지만 정작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는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완구 후보자는 이미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언론관,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 은닉 의혹, 병역 기피 의혹, 국헌 문란, 내란 행위의 국보위 활동 등으로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명백히 확인되었다.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나흘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확하게 해명하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며 버티고 있다. 이완구 후보자가 진정 박근혜 정권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희망한다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16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새누리당이 지난 13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서 인준 표결마저 강행하려 한다면 오랜 기간 극도의 여야 관계의 경색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5년 2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